앞에서 북한이 최근에 미사일 발사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미사일은 그 성격이 나쁜 겁니다. 뭐 미사일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핵폭탄이 생각을 합니까? 그것을 들고 있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기능이 바뀌는 건데, 그래서 북한 미사일은 안 되고 유엔이 제재를 가고 있다. 유엔 제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저렇게 유엔 제재를 받아가면서 지금 핵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어제 그저께 며칠 동안 쓴 거 보면은 대한민국은 완전히 커버합니다. 북한이 쏜 크루즈 미사일은 900수십 마일, 킬로미터로 1500km를 가기 때문에 동경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수틀리면은 북경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그런데도 왜 계속 미사일을 만들려고 하는가? 북한 미사일의 완결판은,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나는 내 원하던 바를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은 미국 본토를 완벽하게 공격할 수 있는 100%한 발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발이라도 미국의 본토, 오키나와나 거기가 아니라 최소한도 하와이, 알래스카 또는 캘리포니아를 공격할 수 있을 때 북한 핵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결사적으로 미국 본토까지 가는 그런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엊그제 발사한 것들 우리 학자들이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기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협상용이다, 한국과 미국의 그 겁주기용이다, 또는 북한 대내용이다, 국민을 단속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북한과 싸우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이건 참 정신 나간 이야기라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북한이 미국하고 싸우려고 핵을 만드냐? 북한이 그 정도로 바보 나라는 아닙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과 안 싸우려고, 미군하고는 안 싸우려고, 다른 말로 하면은 오로지 한국하고만 싸우려고, 그래서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든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협상용이다, 미국을 겁준다, 한국을 겁준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북한이 그 체제의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적어도 북한이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핵 이론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핵무기의 그 표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시설을 표적으로 하는 핵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그 도시라든가 또는 한 나라의 그 전쟁 능력 그 자체를 파괴하려는, 예를 들어서 발전소를 공격한다든가 이런 꼭 군사시설이 아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 공격의 표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카운터 포스는 군사력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카운터 시티 또는 카운터 밸류, 도시를 공격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북한이 최근에 쏜 것들은 전부 다 카운터 포스용입니다. 북한에 900마일 이상 날아갔다 1500km 날아가는 순항미사일, 그거는 아마도 오키나와겠죠. 오키나와 정도에 있는 미군 시설 또는 한국에 있는 미국 군사 시설을 공격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쉽게 얘기해서 로스앤젤레스를 확실히 공격할 수 있어야 돼. 그런 무기가 하나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카운터 밸류, 카운터 시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북한이 그 두 가지를 다 가져야지만 북한의 핵무기 체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미국 신문에들 나오고 있어요. 북한이 지난 11일, 12일 날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15일 날은 두 발을 발사했는데, 재미있는 뉴스들 보면은 북한이 2시간 동안 1500km를 날아갔는데 우리나라 군이 몰랐대요. 어떤 신문에 보니까 미국도 몰랐다고 그러는데, 미국은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군이 몰랐다고 한다. 저거는 말이죠, 크루즈 미사일은 말 그대로 그냥 일종의 비행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낮게 날아가요. 속도도 느립니다. 여객기 속도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시속 한 700-800km. 그러니까 1500km를 2시간 날아갔으니까 우리가 제주도 갈 때 타고 다니는 비행기 속도입니다. 그 속도로 날아갔고, 그리고 가는 것이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종을 해가지고 S자로도 가고 8자로도 가고 그래요. 그리고 명중률이 높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핵탄두도 날 수 있고,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그 볼리스틱 미사일, 탄도 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어로 볼리스틱, 볼이 공이란 뜻이죠. 공 던지는 모양처럼 날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처음에 던질 때 방향과 힘 그것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조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 날아가듯이 날아갑니다. 물론 바람 불면은 뭐 이렇게 방향이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볼리스틱 미사일, 그리고 크루즈 미사일은 이제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건데, 뭐 북한이 지금 자기 이런 거 다 할 줄 안다라고 과시를 한 겁니다. 뭐 한미 정보 참사라고 나오신 분도 있는데, 그 미국 측에서 한 얘기를 보니까 정보 참사를 당한 것 같진 않아요. 한국군은 뭐 몰랐다는 거로 돼 있는데, 미국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주변국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변국을 위협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에 크루즈 미사일 쏜 거는 주변국이면 한국, 일본이죠. 미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미국은 포함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변국을 위협하는 행위다. 한국 정부는 뭐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예의주시한다고 그러는데, 예의주시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가만히 있겠다는 소리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그런 뜻도 돼요. 미국은 뭐 이제 그 보복할 수도 있겠죠. 바로 지금 미국은 아니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주변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한 1,500km 날아갔고 중국의 북경, 일본의 동경, 뭐 한반도는 다 가봐가 되는 이런 사정거리고, 뭐 지도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SLBM을 발사하고 왕이 그 외교부장이 서울을 방문하는 바로 그날, 북한이 이제 앞에 쏜 거는 그 순항 미사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유엔 제재에 포함이 안 됩니다. 순항 미사일은 포함이 안 되는데 거기 볼리스틱 미사일이 포함돼요. 볼리스틱 미사일이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뭐 대부분의 그 대륙간 미사일은 다 볼리스틱 미사일이죠.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입니다. 탄도 미사일을 2발을 쐈다. 미국에 보여주려고, 뭐 미국에 보여주려는 뭐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미국은 순항 미사일이라든가 또 단거리 미사일 거기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러면 북한이 뭐 평택기지라든가 구암기지라든가 요 오키나와를 공격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다만 그때 미국은 본토가 공격당할 염려 없이 북한을 완벽하게 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북한의 순항미사일이라든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고,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거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LA가, 쉽게 얘기해서 LA라든가 서해안에 있는 대도시가 북한의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날, 미국은 보복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집니다. 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보복할 경우에 북한은 미국의 대도시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북한이 한국에 보여주기 위해서 뭐 그런 뜻도 있겠죠. 일본에 대한 메시지, 저는 북한이 일본에 대한 메시지를 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가장 역효과를 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중에 대부분이 중국하고 그 북한은 무지무지하게 찰떡동맹이다. 그거는 전혀 틀립니다. 찰떡동맹이 아니라, 저는 최근에 대한민국이 중국한테 쩔쩔매고 뭐 중국한테 잘하는 걸 보고서 차라리 북한이 더 반중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친중보다는 더 반중 같아요. 바로 이런 상황이 그 북한이 미사일 쏜데 고려될 그럴 내용인데,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자꾸 그 정치적인 의미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북한은 일단 군사력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군사력을 늘린다는 거는 더 좋은 미사일, 더 멀리 가는 미사일, 더 정확한 미사일을 하루빨리 완비해야 된다. 그래야지 더 군사력이 강해진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뭐 어차피 미국이 제재를 풀어주지 않을 것 같아. 그러기 때문에 뭐 미사일 실험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장관이 최근에 서울을 왔더라고요. 뭐 지금은 이제 장관에서 물러났습니다만은,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 북한하고는 무슨 타협을 하더라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킴 대북 특사도 북한이 제재를 그 미국이나 유엔이 풀어주기를 원하면은 그럼 대화를 해라. 말하지 않는 한 절대로 제재를 풀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북한이 어차피, 그리고 북한은
뭐 제재 있으나 없으나 북한의 정말 마지막 최후의 전략적 목적은 미국까지 가는 그 미사일을 만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냥 발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일본에 대해서는 역효과를 냈다라는 거가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소개를 했습니다. 방위백서 제가 바로 그 뭐 주문을 해가지고 최근에 구했는데 앞에 참 저런 그 사무라이가 말 타고 가는 그림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책도 큽니다. 뭐 아주 큰 책인데 아주 이 무시무시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일본이 공격적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2021년 영화 레이와 3년 방위백서입니다. 거기 맨 앞에 제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그림이 있는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그게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 자유세계가 하는 말이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건설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은 중국과 북한을 막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방위백서 맨 앞페이지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만드는데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라고 해놓고 지도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지도 보세요. 거기에 이제 나라 이름들 썼습니다. 영국, 프랑스 써놓고 중동 아프리카라고 써놓고 인도라고 썼고 남아시아 써놓고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가, 태평양의 섬나라들 작은 나라들이죠. 그리고 일본 써 있고 캐나다, 미국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국이 빠져 있죠. 한국이 빠져 있습니다. 일본이 의도적으로 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롭고 오픈된 열린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한국이 지금 그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하느냐? 일본 저 방위백서의 의도에 의하면 한국은 아닌 것 같아라는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시는 ICBM입니다. 뭐 저거 자주 보여주죠. 저것이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인데 저거가 정확하게 100% 미국 사람이 이거는 완벽하게 완성된 물건이구나 하는 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전략 환경이 다 바뀌는 날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것이 완성되는 날 미국은 한국을 마음 놓고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왜? 저거로 미국도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 놓고 도와주지 못해요. 저것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지 못할 때까지 미국은 한국도 마음대로 도와줄 수 있고 북한이 아시아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은 마음 놓고 보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것이 완성되는 날. 그리고 SLBM 북한 거가 우리 거보다 못한 거는 북한은 잠수하면서 쏜 적은 없습니다. 뭐 모양은 크게 만들어 놨는데 저것도 완성되면은 방금 앞에서 본 ICBM하고 마찬가지가 되겠죠. 북한이 정말 목숨 걸고 만드는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1967년에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복습인데 일본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일성이가 우리도 원자탄을 생산하게 되었다. 미국이 원자탄을 쓰면 우리도 쓸 수 있다. 저거는 뭐 뻥이지만은 그만큼 목숨 걸고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1993년에 중국이 대한민국하고 국교를 재개를 했습니다. 그때 김정일이는 정말 좌절돼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북한 과학자들한테 봐라. 중국이 한국하고 국교 수립을 했다. 저것들이 오로지 돈 가지고 저런다. 이제 믿을 거가 뭐냐. 믿을 것은 핵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령님대의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 김정일이가 저렇게 말한 것을 보고 저 사람은 그래도 핵전략 이론을 완전히 공부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은 수령님대에도 조국을 통일할 수 있는데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뭡니까? 미국까지 가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있으면은 미국은 그것을 맞을 각오를 하지 않는 한 한국을 도와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뭐 북한 핵은 결국은 우리 거가 된다는 소리도 하고 북한이 핵을 만드는 것은 미국하고 싸우기 위해서니까 우리랑 관계없다. 핵 전략의 기초는 와우 파이팅이 아닙니다. 와우 파이팅, 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을 하지 않는데 핵무기의 기본 목표가 있는 겁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전쟁을 하지 않은 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이
그래야 마음을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미국까지 갈 수 있는 핵무기가 완성되는 날 미국은 대한민국을 도와줄 수 없고 우리는 미국하고 싸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미국까지 가는 핵무기를 만드는 이유는 미국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한 말이죠. 남조선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 사람들은 저걸 다 이렇게 숙지하고 있겠죠. 1972년 7.4 공동선언 직후에 김일성이 자기 그 부하들한테 한 말입니다. 우리가 남조선과 마주 앉아 평화를 운운하면서 회담을 하는 것도 조선반도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조선반도에서 미군을 몰아내서 간다면 그것이 최고인데 그렇게 안 가면은 조선반도에 있는 미군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용감하게 싸울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그것이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한 말이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 집권자들이 입에서 함부로 우리 국가에 대한 군사적 선택이여 모여하는 잡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여기서 실제적인 힘의 균형이라는 거는 뭐 미국이 3,000발 가지고 있으면 북한도 3,000발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은 3,000발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한 발이라도 정확하게 미국 본토를 맞출 수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300만 명 죽어도 참을 수 있어요. 미국은 30만 명, 뭐 3만 명도 못 참, 1만 명도 못 참을 거예요. 옛날에 후세인이 그랬죠. 그래, 미국 덤벼. 너네들이 우리를 100만 명 죽이겠지. 그 사이에 우리는 너네들 1만 명을 못 죽이겠나?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야. 왜? 부시는 1만 명을 희생할 수 없습니다. 후세인은 100만 명도 희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의 균형이라는 개념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은 3,000발이 있어야 되지만 북한은 한 발로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서 미국 집권자들이 입에서 함부로 우리 국가에 대한 군사적 선택 뭐 이런 얘기 잡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제 여러분들이 북한의 핵전략 기초를 이해를 하실 겁니다. 뭐 반복하면은 수령님 대의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이거는 국제정치의 아주 그 1인자들이 만들어 놓은 핵전략 이론을 그대로 그 이해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 말입니다. 그 이론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칠 텐데 키신저 박사가 민간인이지만은 정말 그 유명한 핵전략 책을 썼습니다. Nuclear Weapons and Foreign Policy라는 1957년에 나온 아주 대단한 책인데 그 책은 나오자마자 거의 1년 동안 미국의 그 독소계를 아주 그 강탈을 했던 베스트셀러입니다. 학술서적인데도. 닉슨 그 당시 부통령이죠. 닉슨 부통령이 저 책을 읽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은 나머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사람을 데려다가 나의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그런 책입니다. 저 지금 여러분들이 파란색으로 보는 저 카피는 50초판은 책이 두껍습니다. 그거를 이제 읽기 쉽게 요약한 것인데 68년에 나온 건데 제가 저 책을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 원판에 나온 얘기입니다.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여기서 이제 핵무장 북한의 경우에다 적용을 하면은 미국의 대도시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북한이 갖추는 날 북한은 미국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A tacit non-aggression treaty. 미국은 안 가도 돼요. 그날이 오면은 키신저 박사의 핵무기와 외교정책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키신저 박사보다 오히려 더 유명한 한스 모겐소 교수라는 분입니다. 국제정치의 그 현실주의라는 그 학파를 창시한 학자는 마찬가지죠. 뭐 지금은 작고하신 분이지만은 Politics Among Nations 저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국제정치학 학자가 되기로 이제 결심을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책을 읽어보고서 내가 이 학문을 한번 평생 동안 공부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책에 핵무기라는 무기가 국제정치를 어떻게 바뀌었는지 핵무기가 나옴으로써 정치 전략을 어떻게 바꿨는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 책은 지금 5판까지 나왔고 6판부터는 그 제자들이 이제 조금 가필해가지고 이제
7판까지 책이 나온 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카피는 그 한스 모겐스 교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집필했던 73년 제5판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 다른 나라는 전력적 옵션이 두 가지로 줄어든다. 두 나라가 서로 싸우는데 한 나라가 핵을 가졌어요. 그럴 때 다른 나라는 전략적 옵션이 둘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남한에다가 집어넣어 봅시다. 둘이 다투고 있어요. 근데 북한이 핵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뭐냐면은 전쟁을 하다가 죽는 겁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더 키신저 박사가 말한 것처럼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들어서 미국이 한국을 못 도와주는 상황이 됐어요. 그날이 왔을 때 한국은 전쟁을 하다가 죽는 것이라는 전력적 옵션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리 무조건 항복을 하는 것, 무조건 항복, unconditional surrender라고 하는 것이죠. 한스 모겐스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은 북한 핵이 미국을 도달할 수 있는 날 우리는 방법이 둘로 줄어드는데 전쟁을 하다가 죽든지 무조건 항복하든지 뭐 저는 여기다 하나 더 집어넣으라고 그러면은 우리도 핵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북한하고 억제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김정일이가 말한 거 그리고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나온 책에 보면은 해군, 공군, 육군 전략의 도사라는데 이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드느라고 저렇게 이제 고생을 하는 것이죠. 이런 관련된 좋은 책들 많이 있는데 지난번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협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미국이 미사일을 새로 만들었는데 기왕에 있던 것보다 17배가 빠르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르면은 그러니까 음속으로 마하 수십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는데 1000마일, 1600km를 날아가 가지고 14인치면 한 35cm쯤 됩니다. 한 요 정도 안에 명중한다는 거예요. 1600km를 날아가서 근데 날아가는 속도가 불과 몇 초밖에 안 됩니다. 기왕에 있는 것보다 17배 빠르다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미국은 미사일로 개인을 죽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협박을 이제 북한이 받는 것이죠. 그걸 받아가면서도 참 목숨을 걸고 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인용했지만은 작년 4월 달부터죠. 북한 장교들한테도 한 달에 열흘치 식량밖에 줄 수 없다고 북한이 발표했습니다. 이런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지금 이제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저는 그 김정은 정권이 지속되는 한 대화라든가 타협으로 북한에게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편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그 전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공상적으로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 목숨을 걸고 아직까지 한 일인데 그것이 대화로 과연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거 잘 생각할 때 입장을 김정은의 입장에다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정은이라면 미국한테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뺏기고 말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이건 제가 여러 번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종합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그 북한이 미사일을 지금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그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